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일, 유이하게,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구속이 안 됐으니까 유이하게 구속이 안 된 사람, 우병우 전 청와대 대통령 민정수석인데 어제 그 부인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건 때문입니다. 어제 어떤 얘기를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네, 남편의 누를 안 끼치고 사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좀 억울하다, 무죄다 이렇게 무죄를 주장했다고요. 지금 현재 검찰에서 이제 재판에 들어간 혐의가 업무상 배임과 농지법 위반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정작 업무상 배임 혐의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자신의 가족 회사인 정강이 자본금 5천만 원짜리 이제 자신들만 관여한 회사기 때문에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일이 없다. 그래서 이건 기소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농지법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농지를 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자신이 우병우 전 수석의 아내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기소를 당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현재 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무죄를 가릴 때 피고인이 특정인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좀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이 되지 않으면서 그 장모, 최순실을 소개해줬다고 알려진 장모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인까지 이렇게 탈탈 터는 것이 우병우를 잡기 위해 가족까지 애꿎은 가족까지 괴롭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인 것 같습니다. 부인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형사재판에서 내가 양형을 받을 때 굉장히 불리한 양형을 받을까 봐의 걱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정이 조금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좀 혐의점을 피한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연재자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혹시 부인이 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형사재판이나 이런 부분에 좀 불리한 어떤 인식을 갖고 처음부터 재판부가 임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지극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이 형사재판이 굉장히 치열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1인 주주 가족회사에서 그 가족이 대표나 경영자가 네. 돈을 쓰는데 가족회사에 돈을 쓰는데 그게 딱 그 영업상이냐 경영상 이유로 쓴 거냐 가사일로 썼느냐 그게 경계가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예. 있었거든요. 그 법인차를 쓰는데도 내가 출퇴근하고 내가 움직이면 다 사업 용도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사업 용도로 만나는 거지 이게 가사일과 어떻게 이렇게 딱 명확하게 분리되냐 이런 취지로 지금 무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형사재판도 치열하게 예상이 되는데 이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양형을 판단은 혹시라도 우병우 수석의 아내라는 입장으로 나한테 조금 더 불리할까 봐 지금 미리 걱정해서 변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좀 흥미로운 주장을 했는데 도라지와 더덕을 직접 키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집을 구입했을 때 애초에 도라지와 더덕이 있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이 나서서 풀도 뽑고 도라지와 더덕을 계속 관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왜냐하면 그 최소한도 농지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도라지 더덕에 있는 잡초 일부 나 있는 곳들. 네. 사실은 그 전체 면적에서 농지법에 해당하는 그런 작물을 재배하고 이런 곳들이 아니고 그중에 일부가 심어져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가끔 잡초 뽑아주는 정도를 농지로서 경영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제 나가면 이런 얘기를 거의 변명처럼 하게 될 텐데요. 그것이 과연 객관적으로 이게 사실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사실은 약간은 좀 어이없게 느껴지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역시 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답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청문회를 보거나 하면 이 농지법 위반 사건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투기를 위한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텃밭을 일구고 뭔가 작물을 심기 위한 목적인 것인지 물론 청문회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만 좀 이상하다, 어색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이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 청문회에 재판에 나온 사람 중에서는 과거 우병우 전 수석의 이 청문회 과정에서 잠깐 모습을 등장했던 사람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누군지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우병우 증인과 함께 온 지인이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오늘 우병우 증인이 들어올 때 국회 그 문에서 같이 들어온 넥타이 매신 분이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저기 앉아 있어요. 제가 오늘 그냥 도시락하고 물 가지고 이래 왔습니다. 네. 이정국 씨라고 지금 정강의 전무님이세요. 전무님. 이상달 회장 사촌 동생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화성 땅 차명 당사자고요.
강남역 땅 넥슨과 거래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네. 지난 청문회 때 굉장히 논란이 됐던 장면인데 어제 이제 같은 혐의로 이정국 전무도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청문회 장면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정국 전무 같은 경우는 이 정강 소속인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그 아들의 개인 수행을 저렇게 했다. 이것도 조금 좀 미심쩍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우병우 수석 가족과 밀접한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회사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대소사도 모두 관여했을 정도로 우병우 수석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밀도 알고 있고 그 가족 내부에 하나하나 예를 들면 아들의 어떤 뭐 그 제대하는 날도 사실은 데리고 가고 청문회 때도 왜 왔느냐 물어보니까 도시락 가지고 왔다라고 했을 정도로 사실은 이분이야말로 사실 회사 일과 가족 일을 가족의 집사 역할과 회사 일을 같이 한다고 한다면 사실 회사 돈으로 그 가족의 어떤 집사 일을 하는 사람 급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지적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밀접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재판 관련해서도 수사도 받고 재판도 지금 참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올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 드디어 이제 재판 공판 준비기일이 끝나고 드디어 출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장면도 저희가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이 내 딸을 망쳤다. 최순실 씨가 어제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 딸 정유라 씨도 지금 검찰 조사를 굉장히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어제 11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귀가할 때 모습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조사 받으셨죠? 네, 검찰 조사 그냥 받았습니다. 승마 특혜 지원 받으신 거 인정하세요? 현재 심기 한 말씀만 말씀해 주시죠. 정유라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일단 밤샘 조사는 안 받고 꼭 12시 전에는 집에 간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현재 원래 자기가 조사를 더 받기를 원한다면 이제 받고 가는데 네. 그걸 원치 않고 그 대신 자주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 같고 또 여기서 좀 보시는 것처럼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정유라 씨의 말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네. 예전에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정유라 씨의 기자들이 물었을 때 답변하는 모습 보고 사실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셨잖아요. 저렇게 말을 잘하는구나. 네. 그런데 정작 점점 조사를 받고 나오면 나올수록 말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예전에 자신이 이하에 대해서 전공도 모르고 뭐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몰랐다 그랬지만은 정작 자신이 자기 학번도 알고 있었고 전공도 알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이제 재판도 있고 검찰 수사도 있고 이런 사정에서 자신이 말을 하면 할수록 불리해진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닌가.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한 법적 조언도 있는 게 아닌가. 이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검사 출신이시니까 이게 좀 아실 텐데 보통 피의자들이나 피고인들이 이렇게 법정에 검찰청사에 조사받으러 나오는 횟수를 많이 하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다 그냥 마치고 그냥 집에 가고 다음에 안 불렀으면 합니까? 사실은 이제 오늘 그냥 밤을 새서라도 조사를 끝내자고 검사가 유도를 하죠. 네. 유도를.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초임 검사할 때만 해도 검찰 내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진실은 새벽 닭이 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희하고 비슷하네. 저희도 예. 새벽에 항상 전화를 취재원한테 돌리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밤샘 조사를 하면서 새벽쯤 되면 이제 자백을 받기가 좋은 상황이 돼서 그렇게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래전부터 이제 밤 12시를 넘는 심야 조사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수사를 좀 조기에 완결하기 위해서 또 나오기 번거로우니까 오늘 밤을 새서라도 조사를 끝내고 가자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동의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유라 씨는 이제 지금 심야 조사에 동의를 동의하지 안 않는데. 하고 예. 뭐 다음에 다시 받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조사를 자정전에 끝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게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좋은 전략으로도 비춰집니다. 어떤 면에? 왜냐하면 출석 횟수가 매번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서 재판장 앞에서 내가 이렇게 3번, 4번 계속 검찰이 소환하는데도 꼬박꼬박 출석해서 조사에 임했다. 그러니까 도주 우려가 나는 없는 사람이다라는 식의 변명을 하기에 아주 좋은 네.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심야 조사에 동의를 안 하고 출석 횟수를 좀 늘려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최순실 씨가 어제 이 재판에서
정유라 씨 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삼성이 내 딸을 망쳤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가만뒀으면 잘할 나이인데 삼성이 개입해서 내 딸을 망쳤다. 네. 삼성이 괜히 개입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정유라 씨가 승마를 시작해서 나름대로 뭐 승마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선수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혼자 놔뒀으면 잘했을 텐데 삼성이 망쳤다.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과 전혀 부합되지 않은 거죠. 정유라 씨 입장에서는 엄마가 들어와서 다 망쳤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 승마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말타라고 하고. 네. 그렇죠.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순실이 정유라 이 사안에 끼어들어서 나를 망쳤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 정유라 씨를 이렇게 개입하게 승마에 개입하게 해서 승마협회까지 맡았지 않습니까? 예. 삼성이. 네. 그러면서 완전히 삼성 총수까지도 구속이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예. 정유라 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에 대한 애착은 뭐 세상의 모든 엄마들의 마음은 다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모든 사안의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것들 사실은 삼성을 억지로 끼워넣고 많은 과정 장시호출을 시켜서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고 하는 과정들 사실은 모든 음모와 이 기획과 실천에는 최순실 씨의 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많은 포스트잇과 최순실 씨가 직접 작성한 자필로 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최순실 씨가 스스로 기획하면서 끌어넣었지만 결국은 법정에서는 모든 상황을 부인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의 관계, 박 전 대통령과 관계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구차한 변명으로 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나 또 딸을 생각하는 엄마의 또 심정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유진용 전 장관은 본인이 또 직접 신문했다면서요? 네, 최순실 씨가 이례적으로 유진용 전 장관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네. 나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네. 근데 유진용 전 장관이 실물을 오늘 처음 본다. 그러니까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나요? 최순실 씨가 물어보니까 유진용 전 장관이 이름은 모르지만 본인이 꽤 유명한 사람이란 건 아시죠? 네. 이렇게 답변했다는 겁니다. 변호사 같아요. 하는 거 보면. 근데 사실은 이게 본인한테 유리한 측면으로도 그 질문을 하지만 불리한 질문도 많이 합니다. 어제 한 진술 중에 뭐냐면 승마의 어떤 개파나 파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유진용 장관에게 직접 신문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상주대에서 그 정유라 씨가 1등을 못한 이유로 뭐 경찰 조사도 있고 감사도 있고 이랬었는데 본인이 진술 중에 상주대 심판 얘기 계속 나오는데 박 전 대통령이 계속 하라고 했는데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 제대로 다시 감사해서 내용을 파악했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본인이 이 상주대 심판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해서 그 당시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분을 소통하고 있었다라는 게 또 간접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최순실의 이런 감사 문제라든가 경찰 조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냐 그게 굉장히 의구심이 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증인에 대한 신문은 이 법률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고 법률을 잘하는 변호인이 해야지 직접 사건의 당사자가 이것을 개입해서 얘기할 때는 자칫 실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어제 재판정에서 안민석 의원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유진용 전 장관이 안민석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서 한번 물어보자라고 했더니 내 소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순실 씨가 만약에 안민석 의원이 법정에 나가면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뭐 거의 법정 드라마가 한 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안민석 의원은 사실은 고용태나 이 국정농단의 최초 제보자라고 알려져 있던 사람들하고 그 전부터 이제 접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을 기획한 거 아니냐라는 뭐 말이 돌 정도로 깊숙이 관여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최순실 씨의 입장에서는 안민석 의원과의 뭐 어떤 증인신문을 통해서나 어떤 자리를 비춰서 뭐 그동안의 서운한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이유를 캐묻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앞서 손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최순실 씨 본인이 뭐 증인신문을 진행하거나 이런 것은 대단히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인이 미처 알지 못했던 피고인과 증인 어떠한 두 사람 간에 있었던 개인적인 일과 관련해서 그것이 이제 사건의 연관성이 있을 때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이제 피고인 측이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뭐 예외적으로 있는 것이죠. 보통 평범한 경우는 아닙니다. 네, 최순실 씨가 굉장히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재판 말미에도
박 전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 괴롭다. 또 이런 말을 계속했다고 하네요. 네, 딸인 정유라 씨는 달라졌어요. 말이 점점 적어지고 엄마인 최순실 씨는 말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재판에 나오는데 가슴이 미어진다. 결국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연계되는 내용들이 계속 하나하나 밝혀지고 본인에게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들. 네. 그리고 관련된 증거들이 지금 뭐 속속 제기되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결국은 노태강 국장 이제 차관이 됐죠. 관련해서도 나쁜 사람이더라가 아니고 나쁜 사람이라더라. 사실상 최순실 씨에게 전해 들었던 그런 얘기들의 그 뉘앙스를 유준영 전 장관이 증언했지 않습니까? 결국 박 전 대통령에 관련돼서 잘못됐던 사안들 그리고 최순실 씨가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을 망치게 됐던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게 되니까 본인은 좀 민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어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래도 재판에서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밝혀질 거기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최순실 씨는 계속해서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온 여러 증인들을 직접 신문하고 하면서 보여주는 모습들은 역시 최순실 씨가 만만치 않은 내공과 대통령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런 스스로의 강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던 그런 카리스마 있는 최순실 씨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역시 참 안타깝고 정말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어제 재판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가족까지 애꿎은 가족까지 괴롭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인 것 같습니다. 부인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형사재판에서 내가 양형을 받을 때 굉장히 불리한 양형을 받을까봐의 걱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우병우 수석에 대한 감정이 조금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좀 혐의점을 피한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연재자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혹시 부인이 그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형사재판이나 이런 부분에 좀 불리한 어떤 인식을 갖고 처음부터 재판부가 임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뭐 지극히 뭐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이 형사재판이 굉장히 치열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1인 주주 가족회사에서 그 가족이 대표나 경영자가 네. 돈을 쓰는데 가족회사에 돈을 쓰는데 그게 딱 그 영업상이냐 경영상 이유로 쓴 거냐 가사일로 썼느냐 그게 경계가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예. 있었거든요. 그 법인차를 쓰는데도 내가 출퇴근하고 내가 움직이면 다 사업 용도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사업 용도로 만나는 거지 이게 가사일과 어떻게 이렇게 딱 명확하게 분리되냐 이런 취지로 지금 무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형사재판도 치열하게 예상이 되는데 이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양형을 판단은 혹시라도 우병우 수석의 아내라는 입장으로 나한테 조금 더 불리할까 봐 지금 미리 걱정해서 변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좀 흥미로운 주장을 했는데 도라지와 더덕을 직접 키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집을 구입했을 때 애초에 도라지와 더덕이 있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이 나서서 풀도 뽑고 도라지와 더덕을 계속 관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왜냐하면 그 최소한도 농지법에 위반되지 않게 해서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도라지 더덕에 있는 잡초 뭐 일부 나 있는 곳들 네. 사실은 그 전체 면적에서 농지법에 해당하는 그런 작물을 재배하고 이런 곳들이 아니고 그중에 일부가 심어져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가끔 뭐 잡초 뽑아주는 정도를 농지로서 경영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 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제 나가면 이런 얘기를 거의 변명처럼 하게 될 텐데요. 그것이 과연 객관적으로 이 사실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사실은 약간은 좀 어이없게 느껴지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역시 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답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청문회를 보거나 하면 이 농지법 위반 사건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투기를 위한 목적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텃밭을 일구고 뭔가 작물을 심기 위한 목적인 것인지 물론 청문회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만 좀 이상하다, 어색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이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 청문회 재판에 나온 사람 중에서는 과거 우병우 전 수석의 이 청문회 과정에서 잠깐 모습을 등장했던 사람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누군지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우병우 증인과 함께 온 한다고 한다면 사실 회사 돈으로 그 가족의 어떤 집사일하는 사람 급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지적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밀접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재판 관련해서도 수사도 받고 재판도 지금 참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올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 드디어 이제 재판 공판 준비기일이 끝나고 드디어 출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장면도 저희가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이 내 딸을 망쳤다. 최순실 씨가 어제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 딸 정유라 씨도 지금 검찰 조사를 굉장히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어제 11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귀가할 때 모습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조사 받으셨죠? 네, 검찰 조사 그냥 받았습니다. 승마 특혜 지원 받으신 거 인정하세요? 현재 심경 한 말씀만 말씀해 주시죠. 정유라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일단 밤샘 조사는 안 받고 꼭 12시 전에는 집에 간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현재 원래 자기가 조사를 더 받기를 원한다면 이제 받고 가는데 네. 그걸 원치 않고 그 대신 자주 조사를 받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 같고 또 여기서 좀 보시는 것처럼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정유라 씨의 말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네. 예전에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정유라 씨의 기자들이 물었을 때 답변하는 모습 보고 지인이 연락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오늘 우병우 증인이 들어올 때 국회 그 문에서 같이 들어온 넥타이 매신 분이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저기 앉아 있어요. 제가 오늘 그냥 도시락하고 물 가지고 이래왔습니다. 네. 이정국 씨라고 지금 정강의 전무님이세요. 전무님. 이상달 회장 사촌 동생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화성 땅 차명 당사자고요. 강남역 땅 넥슨과 거래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네, 지난 청문회 때 굉장히 논란이 됐던 장면인데 어제 이제 같은 혐의로 이정국 전무도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청문회 장면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정국 전무 같은 경우는 이 정강 소속인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그 아들의 개인 수행을 저렇게 했다. 이것도 조금 좀 미심쩍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우병우 수석 가족과 밀접한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회사 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대조사도 모두 관여했을 정도로 우병우 수석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밀도 알고 있고 그 가족 내부에 하나하나 예를 들면 아들의 어떤 뭐 그 제대하는 날도 사실은 데리고 가고 청문회 때도 왜 왔느냐 물어보니까 도시락 가지고 왔다라고 했을 정도로 사실은 이분이야말로 사실 회사 일과 가족 일을 가족의 집사 역할과 회사 일을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일하게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구속이 안 됐으니까 유일하게 구속이 안 된 사람 우병우 전 청와대 대통령 민정수석인데 어제 그 부인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건 때문입니다. 어제 어떤 얘기를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네, 남편의 누를 안 끼치고 사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좀 억울하다, 무죄다 이렇게 무죄를 주장했다고요. 지금 현재 검찰에서 이제 재판에 들어간 혐의가 업무상 배임과 농지법 위반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작 업무상 배임 혐의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자신의 가족 회사인 정강이 자본금 5천만 원짜리 이제 자신들만 관여한 회사기 때문에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일이 없다. 그래서 이건 기소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농지법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농지를 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자신이 우병우 전 수석의 아내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기소를 당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현재 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무죄를 가릴 때 피고인이 특정인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을 좀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이 되지 않으면서 그 장모 최순실을 소개해줬다고 알려진 장모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인까지 이렇게 탈탈 터는 것이 우병우를 잡기 위해